여러분,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바나나 먹으면 심장마비 온다. 사과도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라이트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해 오면서 이런 자극적인 정보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과일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내 검사 수치에 맞춰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냉장고에 붙여둘 수 있는 내 과일 기준표도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넘쳐나는 걸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조회수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이건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제목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많이 유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영상들의 대부분이 정확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영상을 보고 오신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를 30년 동안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셨고, 어떤 분은 과일을 아예 드시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심지어 과일 대신 비타민 영양제만 드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공포심만 주고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 이것은 결코 건강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의학 교과서와 임상 경험, 그리고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장 수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과일 섭취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어떤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때 칼륨이 많은 과일을 과도하게 드시면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잘 되는가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과일의 당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약,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 수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라도 신장 기능이 좋고 혈당이 안정적이며 특별한 약을 먹지 않는다면 과일을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대라도 당뇨가 있고 신장 질환이 있다면 과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나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칼륨이 많은 과일을 두 가지 고르세요. 바나나, 사과, 아보카도, 딸기.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과일 섭취의 기본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과일을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신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주스로 마시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껍질과 과육을 함께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셋째, 양은 하루에 한두 주먹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종이컵이 과일 한 주먹 분량입니다. 오늘부터 이만큼만 담아 드세요. 접시로 치면 3분의 1 접시 정도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오히려 당분과 칼로리가 과도하게 들어옵니다. 적당한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제철 과일을 다양하게 드세요. 제철 과일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여러 종류를 번갈아 가며 드세요. 그래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당이나 신장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조절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과일 섭취법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에 내 건강 상태별 과일 기준표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너무 자주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일이 바나나, 키위, 오렌지,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 금지가 아니라 적절한 조절입니다. 신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약을 드시는지에 따라 하루에 바나나 반 개 정도는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잘 오르는 분들입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공복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포도, 망고, 감, 수박 같은 과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감은 당분이 많고 떫은 성분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밥을 드시고 30분쯤 지나서 포도를 10알 정도, 감을 4분의 1개 정도 드시면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또 사과나 배처럼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위장이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처럼 떫은 과일을 공복에 많이 드시면 위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석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윗속에서 덩어리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면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워서 더 위험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을 드실 때는 식사 후에 드시고 잘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적극 권장하는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것은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당분이 적어서 혈당 걱정도 덜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완벽한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특히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지만 좋은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60세 이후에도 정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과일이 정말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첫째,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번 식사 후에 적당량만 드세요.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급적 과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당분이 지방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잘 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삼키면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부담이 갑니다. 셋째,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것을 조심하세요. 과일과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혈당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전후 2시간 정도는 과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의 당분이나 칼륨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치 있게 본인이 복용하는 약과 과일 섭취 시간을 상의해 보세요. 다섯째, 과일은 신선할 때 바로 드세요. 오래 보관하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구입한 지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밀폐 용기에 담아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꼭 챙겨 가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검사 결과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 신장 수치가 나와 있는 검사지,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꼭 챙겨 가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가장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슨 약을 드시냐고 물어보면 하얀 알약 하나, 노란 알약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약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과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두시거나 약 이름을 메모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문자로도 보내주니까 그것을 저장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혈당 수치도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당화 혈색소 수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수치에 따라서 과일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100 미만으로 잘 조절되는 분과 200 넘게 나오는 분이 같은 양의 과일을 드실 수는 없습니다. 신장 수치는 크레아티닌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정상 범위는 대략 0.6에서 1.2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1.5를 넘어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칼륨이 많은 과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칼륨을 배출시키는 약도 있고 반대로 칼륨을 보존하는 약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뇨제를 드시느냐에 따라 과일 섭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치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먹는 약으로 볼 때 바나나를 하루에 1개 먹어도 될까요? 키위는 어떤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검사 수치와 약을 보고 정확하게 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맞는 과일 처방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맞춤형 처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라고 해서 모든 과일을 금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입니다. 신장 기능, 혈당 상태, 복용하는 약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 5가지 기억하시나요? 식사 후에 드시고,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시고, 하루에 한두 주먹만 드시고, 제철 과일을 다양하게 드시고, 내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공복 대신 식사 후에 주스 대신 통과일로, 무제한 대신 한두 주먹만.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과일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안전하고 좋은 과일들입니다. 자신 있게 드세요. 다만 양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교육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것이 개인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을 바꾸시거나 식단을 크게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다음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복 대신 식사 후 주스 대신 통, 무제한 대신 한두 주먹. 이 세 줄을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또 본인 과일 분량을 정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 식사 후 사과 반 개, 점심 식사 후 방울토마토 10개 이렇게요. 저는 닥터 라이트입니다. 글로벌 메디컬 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께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과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올바르게 알고 현명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